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김정남의 살해가 북한 측 소행임이 말레이시아 경찰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남자 용의자들 중에서는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제3국을 거쳐서 이미 지난 17일에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최대 파트너 중에 하나인 말레이시아가 과연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중국이 이런 북한을 어떻게 놔둘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관심입니다. 북한의 가장 큰 규모의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는 이들 두 국가가 앞으로 북한에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북한의 고립도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김정남의 사례를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아이시스 8.0 모델 송혜교입니다. 미소가 생기다. 화사함이 생기다. 건강한 하루가 생기다. pH 8.0과 풍부한 미네랄로 핑크빛 생기가 생기다. 아이시스 8.0. 이제 모두 핑크하세요.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방금 뉴스에도 전해드렸는데 아시아나항공 이게 지금 실시간 검색어 1위예요, 계속. 맞습니다. 예, 이게 해킹당했다고 그러는데 뭐 어디에 의한 해킹이고 이런 건 아직 밝혀진 게 없죠. 네, 지금 오늘 한 새벽 4시경부터 지금 아시아나항공의 그 홈페이지가 좀 먹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상 그 발권이나 뭐 다른 것들이 전혀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홈페이지에 이 항공권 예매 등에 나와 있어야 할 그 화면 대신에 이 검은색 배경 화면에 정의도 평화도 없다.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에는 유감이지만 세계가 그 인류에 대한 범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해커 조직의 그 메시지가 좀 뜨고 있는데요. 네. 이 메시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아마도 이 코소보 분쟁 등과 관련한 이 알바니아를 그 타깃으로 한 해커의 소행이 아니냐, 이런 좀 관측을 좀 낳고 있습니다. 세계화되긴 세계화됐네요. 알바니아를 타깃으로 했는데 아시아나를 해킹을 하니 이게.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개인 정보들이 유출이 됐느냐, 이 문제인데 아직은 뭐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일단 아시아나 항공 측의 이제 설명이긴 합니다. 야, 참. 아휴. 그러니까 이제 조심해야죠, 사실. 자,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이 김정남 피살 배우는 사실상 북한이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말레이시아 경찰이 그래도 굉장히 수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이 지금까지 보이는 행보를 보면은 일단 기본은 돼 있다. 뭐 기본 프로토콜이 좀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어쨌든 이제 말레이시아 그 경찰 당국 김정남 피살 사건의 그 북한 국적 용의자가 그 최소한 5명, 많게는 8명이 좀 가담한 것을 드러났다고 밝혔는데요. 이 루르 라시드 그 아브리에임 이 말레이시아 경찰청 차장 어제 그 중간 수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 용의자 가운데 4명은 김정남 피살 당일 이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그 옷을 갈아입고 그 인접국으로 좀 나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기도 했는데요. 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그 인도네시아와 그 아랍에미리트의 그 두바이, 그리고 러시아 그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지난 17일 이미 평양에 들어갔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죠. 예. 네,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에 그 체포된 북한 국적의 그 리정철, 김정남 피살 당시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중간 연락책으로 현지 정보와 그 숙소, 이 교통편 등을 제공한 것 아니냐,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리정철은 자신은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그 무고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네요. 물론 말레이시아 경찰은 이제 아직 단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용의자들이 전부 북한에서 온 거는 확실하다, 이런 입장이죠. 그죠? 네, 사실 이제 어제 그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은 이 배후국으로 사실상 그 북한을 그 지명한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 구체적으로 거명하는 데는 상당히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죠. 네, 아브라임 이 말레이시아 그 경찰청 차장 어제 회견에서 이제 그 기자들이 그 북한 정부가 그 연루된 것을 보느냐, 이렇게 이제 묻자
용의자들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은 확인됐다. 그러나 추정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북한과의 그 상당히 좀 밀접한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점을 좀 의식한 게 아닌가 이런 측면 하나 있고 예. 문제는 이제 그 사인을 좀 아직은 확정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제 명확한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다고 관계자들이 있어야 봐요. 되는데 뭐냐면 김정남이냐 네. 그랬더니 뭐냐면 이 사람은 아직 북한 국적의 김철이라는 사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은. 네, 상당히 그 신중한 태도인데요. 네, 김정남인 줄 알면서도 일단 그게 확실하게 안 됐으니까. 네, 맞습니다. 자, 박영수 특검팀이 어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맞습니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그 박영수 특검팀이 그 출범하면서 그 핵심 수사대상으로 삼았던 인물 가운데 이제 그 마지막 인물이라고 이제 볼 수도 네. 있겠는데 만약 특검의 그 수사 기한이 연장이 안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이번 수사의 그 대미를 장식하는 이런 사안이 아닐까 싶기도 하죠. 일단 특검은 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그리고 국회에서의 그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 위반, 즉 위증죄 등 이제 4가지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요. 어제 새벽까지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그 19시간 좀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고 하죠. 예. 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 방조했다. 이런 혐의하고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이제 그 전 감찰관이죠. 이 감찰관이 이제 그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의혹 그리고 이제 자신의 그 장모 가족 회사인 이 정강의 우병우 씨의 장모죠. 네, 예. 정강에 이제 대한 이런 그 수사 등에 대해서 그 내사를 방해하고 이석수 그 특별감찰관을 그 해임시킨 혐의 등이 이제 그 적용이 됐습니다. 예. 자, 이 내일 정도에 아마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그렇죠, 거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하던데요. 예. 자, 헌법재판소가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듣는데 오늘이 아주 중요한 날이죠. 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측 그 법률 대리인단들이 최종 변론기를 3월 2일이나 3일 늦춰달라. 그러니까 일주일 늦춰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정을 오늘 내리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늘이 아마 이제 그 15차 변론이죠. 네. 벌써 15번째 이제 변론기를 가졌다는 거니까 상당히 좀 많이 가져온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대리인단이 사실은 굉장히 그 발빠르게 움직였는데요. 18일 그러니까 엊그제였죠. 이 현재 이 변론 종결 기일 지정에 관한 그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의견서를 이제 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최종 변론 기일을 3월 2일이나 좀 3일로 좀 늦춰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예. 그 이야기인즉슨 이제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을 이정미 재판관이 그만둔 이후에 하도록 해달라는 이제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이유는 이 최종 변론을 준비하는데 변론이 끝난 후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명분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박 대통령이 변론 종결 기일에 출석해서 그 진술을 할 수도 있겠다. 예. 그러나 재판부나 그 소추위원들이 그 신문을 하지 않겠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좀 분명히 해주면.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이미 밝혔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판부는 그 법에 질문하겠다 이렇게. 법에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재판부가 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입장을 밝혔다고 그러고요. 그러면 이제 그 박 대통령의 출석과 그 진술 여부를 뭐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그러고요. 이 고영태 전 그 WK 그 이사를 증인으로 그 재차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헌재가 그 증거로 채택한 이 고영태 녹음 파일을 하나하나 다시 좀 들어보자. 직접 들어보자. 이런 제안도 했다고 그러죠. 예. 자, 그리고 국회가 오늘부터 정상화된다고 그러네요.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 등 여야 사당 그 원내 수석부 대표들 어제 만나서 오늘부터 국회를 이제 그 정상화하기로 했는데요. 이 국회 파행의 그 계기가 됐던 빌미가 됐던 그 환경노동위원회 그 MBC 노조 탄압과 그 삼성전자 그 직업병 청문회 등과 관련해서는 이 환경노동위원회 그 청문회 대상이나 시기 방법 등은 간사협의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2월 임시국회에서 그 주요 쟁점 법안 그 통과에 그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같은 합의가 실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자, 그리고 뭐 지난 주말에 대선 주자들 행보도 굉장히 바빴던 모양인데 바쁜 만큼 어떻게 모두 성과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가 없어요. 예. 네, 토요일 날 이제 그 일제 그 촛불 집회에 그 참석했던 예.
더불어민주당의 그 문재인 전 대표나 뭐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은 서울과 지방에서 각각 그 이제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요. 상당히 좀 뜨거운 득표를 좀 전개하고 있다고 그러죠. 어제 이제 그 안희정 충남지사의 좀 발언이 좀 논란이 되기도 했죠. 네,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제 그 WK와 미래재단에 대한 뭐 이게 돈을 거둔 것은 뭐 처음에는 그래도 좋은 마음을 하지 않았겠느냐. 동계올림픽을 잘 치르자는 취지로 했을 것이다. 선의로 했을 것이다. 그러나 법과 이제 제도를 지키지 않는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좀 논란이 됐었죠. 그러자 그 안희정 이제 충남지사 자기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를 좀 해명하는 반어법이었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는데 논란이 됐고요. 이 국민의당은 그 경기도 안산에서 그 당 지도부와 그 안철수 천정배 전 대표 그리고 손학규 의장 등 이 대선 주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제 뭐 경기도당의 그 10만 전사 출정식을 가졌다고 하네요. 이 당원 배가 운동에 나서고 있고요. 한국당, 자유한국당이죠. 이제 그 이인재, 원유철 안상수 의원과 김문수 비대위원,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 대선 주자들이 모두 대구에서 개최한 핵심 당원 간담회에 그 참석을 해서 대구와 이제 보수층의 그 지지를 호소를 했고요. 이 바른정당의 그 유승민 의원은 제1호 그 복지공약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그 부양 의무자 그 기준 폐지를 약속을 했고요. 같은 당의 그 남경필 경기지사 핵무장 준비와 무병지 시행을 골자로 하는 한국형 자주국방 안보공약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국민주권개혁회의 손학규 전 의장이 지난 금요일 국민의당에 정식 입당했습니다. 내 입당으로 더 많은 개혁 세력들이 국민의당과 함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런 포부도 밝혔는데요. 자, 오늘 직접 입장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이게 지금 더 많은 세력들이 함께할 것이다. 이 얘기가 민주당 의원들의 입당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우리 정치권에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앞으로 국민의당과 합류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예. 지금 현재는 아직 탄핵 국면입니다. 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확실히 인용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켜라. 이제 이런 건데, 이제 곧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은 대선 국면이 돼서 누가 나라를 운영할 것인가. 예. 나라를 운영하는데 지금 아주 망가지고 있는 도탄에 빠져 있는 경제를 이렇게 해야죠. 예. 실업을 줄여야죠. 예. 또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 같은 이런 느낌인데 안보를 챙겨야죠. 이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어떻게 대통령의 기득권을 없앨 것이냐? 이런 개혁 세력에 정치권이 이제 크게 합류를 해서 빅뱅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김종인 전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독일에 있는 것 같은데. 김종인 대표님을 제가 민주당과 통합하기 바로 전에 뵀는데, 네. 역시 이제 상당히 지금 정부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모종의 결심도 하실 듯한 이런 분위기인데 역시 좀 두고 봐야죠. 그분이 생각이 복잡하실 테니까요. 쉽지가 않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죠? 여보세요? 예. 쉬운 결정이 아닐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김종인 대표께서 민주당을 탈당할 생각까지도 하고
뭐 그런 시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아직 잘 모르겠고요. 예. 그러나 우리 정치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계실 겁니다. 예. 정운찬 전 총리하고는 어떻게 말씀을 좀 나눠보셨어요? 저는 직접 대화를 못 해봤고요. 예. 우리 국민의당의 다른 분들이 통화를 하고 만나보고 이런 것은 뭐 정운찬 전 총리도 뭐 생각이 복잡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심을 하셔야 되겠죠. 다 복잡하시죠, 사실. 근데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이 좀 지지부진하죠, 그죠? 그렇죠. 근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지지율이 나와가지고, 그저 뭐 추가 탈당이나 합류하는 인사들이 좀 많이 생기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여보세요. 예. 국민의당, 대표님? 예. 지금 이동 중이셔가지고요. 사실, 지금 이 호남으로 이동하는 중에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화가 고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지금 다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광주가는 기차 안에 있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 국민의당 지지율이 좀 지지부진한데 말이에요. 예? 네네. 이런 지지율 가지고서 추가 탈당을 기대하거나 탈당한 사람들이 입당하거나 이게 좀 힘들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요. 예. 지지율 부진은 이제 앞으로 국민의당이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주느냐 예. 이런 데 달려있다고 봅니다. 예. 대통령의 특권을 절폐하고 기득권을 절폐하고 예. 또 그리고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특히 첨단 산업을 일으키고 중소기업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지금 우리가 지금 평화가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데 예.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룩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해서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서 우리 경제도 안정을 찾는 이런 것을 우리 국민의당이 확실하게 보여줄 때 이 대선 국면에서 이 우리 새로운 나라를 누가 구할 것인가 하는 데 따른 국민의당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표님이 경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만 놓고 본다면 바른정당과의 연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법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연대는 말이죠. 예. 우리가 어차피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 여소야대가 불가피하고 예. 공동정부 내지는 연립정부가 불가피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연립정부를 그냥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고 개혁하는 그런 공동정부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경제정책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예. 그때 바른정당과도 얼마든지 연립정부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어차피 우리 국민의당이 집권을 해도 지금 현재는 39석 의석입니다만 앞으로 빅뱅이 일어나면은 의석은 많이 되겠죠. 그래도 단독 과반수 정부는 물론 안 되니까 예. 연대가 필요한데 그때 중소기업 강화를 통해서 첨단 산업을 더욱더 육성하고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비전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남북관계를 우리나라에선 절대 전쟁은 안 된다. 군사적인 억지책을 강구하고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확실히 하는데 한국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같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정당과의 연대, 그건 꼭 필요할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일각에서는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그것이 각하가 되든 인용이 되든 이 탄핵 결정이 이 빅뱅이라든지 이런 데 결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동의하십니까? 네, 당연하죠. 예. 탄핵 심판은 저는 인용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일각에서 탄핵이 기각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염려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 못할 겁니다. 국회에서 탄핵을 결의를 하는 것도 국회 자체의 의지라기보다는 광장의 민심을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예. 헌법재판소에서 이 광장의 민심을 거역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를 누가 건설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정치적인 빅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은 일주일 좀 늦춰달라 지금 최종 변론기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근데 그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시간을 자꾸 끌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걸 일주일 끌려고 했으면 일주일 먼저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기 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안희정 지사가 그런 얘기를 해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도 선한 의지로 좋은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됐다. 안희정 지사가 박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이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인데, 문제는 그러한 나라를 제대로 이끌 비전을 갖고 있는 지도자냐, 우리나라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국민의 뜻에 따라서 미래 비전을 갖고 나가느냐,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한 훈련, 그러한 자질이 부족했었다는 것이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죠. 그건 조금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근데 안희정 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지율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경선을 통과하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요? 물론 국민의 완전 국민 경선이라고 합니다만, 민주당의 투표가 저희 모바일적인 성격이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민주당 경선을 2012년 때죠. 그리고 당심에선 이기셨죠. 그리고 초기 당원 대의원 선거에서는 제가 이기셨죠. 초기 압도적으로 이겼죠. 근데 모바일 선거에서 졌는데, 지난 민주당의 전당대회 보십시오. 맨 꼭대기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완전히 친문일색으로 된 거죠. 그러한 민주당의 저희 패권적인 구조가 결국 안희정 씨가 아무리 올라가도 대선 후보를 만들진 못할 것으로 봅니다. 자,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안희정 지사의 표는 문재인 전 대표로 갈까요? 어느 쪽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도 안희정 지사 지지표가 민주당 전통 지지표보다는 밖에서 들어오는 표들이 많은데, 그것이 이제 불안정 요소겠죠. 그런 요소들이, 그러한 표들이 실제로 이제 대통령 본선이 되면은 꼭 문재인 씨한테 가리라고 이렇게 보는 거는 속단이겠죠. 어디로 갈 거라고 보세요? 그런 중도 세력이든지 중도 보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재인 씨가 한쪽 후보가 되고, 그리고 다른 세력이 또 다른 후보가 됐을 때 과연 문재인 씨한테 가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번 대선 구도는
뭐 친여 그 박근혜 친쪽 세력이 나오긴 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받겠습니까? 예. 저는 대선 본선에서는 논외가 되는 것이고 예. 야의 그 대결이 될 텐데 문재인 후보와 그 개혁 세력의 대결에서 그런 개혁 세력으로 많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교안 총리는 안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나오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들이 끌어내렸는데 박근혜 아바타가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이게 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뭐 더 맞지 않을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 기차에서 죄송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 다 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에 입당한 손학규 전 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군사기, 크레인, 지게차, 스카이차, 로더 이 모든 중장비를 부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1644-4049 공사마스터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중장비 빠르게 찾을 땐 1644-4049 1644-4049 공사마스터. 모바일에서도 공사마스터.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김종문 씨. 우와, 하이마트 진짜 다 했네. PC, TV, 연금? 연금이 왜 여기지? 24개월 매달 받는 연금 경품.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행복한 가격, 즐거운 혜택. 2월 3일부터 27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이곳은 유치원입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데요. 네, 출산을 앞둔 산부인과에서도 환호성이 이어집니다. 임산부,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악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기 때문인데요. 악사 마이키즈 할인 지금 확인해보세요. 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일주일 금방 가죠. 다시 찾아온 월요일입니다. 7시 43분 05초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역시 월요일 출근길답게 정체가 심한 편인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 한남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반대편 공항 쪽으로 가는 길, 천호대교 이전부터 한강대교까지 긴 구간에서 밀립니다. 옆으로 가는 노들로도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강동쪽으로는 거의 대부분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편 강서쪽으로 가는 길은 전체적으로는 흐름이 좋지만 양화대교 목간 지점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고 지점 앞두고 밀립니다. 강 건너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일산 쪽으로는 천호대교에서 청담대교,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용비교 부근 1차로에 있었던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은 모두 끝이 났는데요. 창동교 이전부터 용비교까지 거의 전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정부 쪽으로도 월계 1교부터 노원교 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저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오후에 말레이시아 경찰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해서 공식 기자회견을 처음으로 가졌는데 현재 체포된 리정철을 포함한 남성 용의자 5명 모두 북한 국적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김정남 암살의 배후가 북한일 가능성이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자, 이 부분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배후가 북한이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뭐 확실해졌다야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동안에는 좀 반신반의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예. 이번 4명의 그 용의자들이 확인되면서 이제는 북한으로 확정이 됐다 이렇게 봐도 거의 무방하다 이런 정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근데요, 제가 궁금한 게 이번 이런 그 김정남 암살 사건도 북한의 전형적인 테러 방식이라고 봐도 되겠죠? 테러 방식에서 여러 가지 지금 뭐 북한의 과거의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이번엔 좀 특이한 사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떤 점이 특이하죠? 왜냐하면 2명의 여성이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베트남 여성이 직접 테러에 가담을 해서 직접 실행을 하고 이 나머지 4사람은 그것을 관찰하면서 그것을 조종하는 그런 형식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리정철 같은 경우는 아마 독극물 제조랄지 이런 쪽에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외국인 여권을 위장하거나 이러면서 북한 사람들이 직접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대행자를 앞세워서 테러를 가하는 이런 식의 좀 특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리정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만 붙잡혔는데 이 사람은 도망을 안 갔거든요. 물론 제가 알기로는 말레이시아 IT 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예? 네네. 왜 도망 안 갔을 거라고 보세요? 그것이 상당히 의문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그 가담을 했다면 도망을 가는 게 정상인데요. 본인은 지금 완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이정철의 과거의 경력이랄지 이렇게 본다면 약리 전문가다 이런 쪽에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약을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독약 같은 거. 예, 이정철이 만약에 이제 독약을 만약에 준비한다면 또는 스프레이를 준비한다면 그것이 공항을 통해서 외부에서 반입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공항에서는 그런 액체나 기체를 들고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현지에서 그것을 조달한달지 제조한달지 이런 방식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본다면 리정철 역할은 그런 역할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리정철이 직접 이 테러 과정에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그것을 자료를 주는 사람이었다. 공항에는 지금 리정철은 화면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본다면 리정철은 아마 자신이 그 직접 이런 테러와 연관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리정철이가 그 가족까지 데리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8월인가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번 용의자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지난 1월이나 2월 초에 말레이시아에 들어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리정철은 먼저 들어와서 전반적인 여러 가지 그 독약 관련된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사전에 좀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외국인, 그러니까 리정철이가 있잖아요. 이 특수하다는 게 가족 데리고 이렇게 외국에 나와 있는 게 이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죠? 그것은 뭐 거의 일반적이지 않고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됩니다. 예. 외교관들조차도 북한에서 안 되죠. 나올 때는 가족을 못 데리고 나오거나 데리고 나오더라도 북한에 한두 명의 자녀들은 두고 나오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탈북이랄지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정철 같은 경우는 가족이 나와 있었고 또 주변 사람들 아파트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이정철이 그렇게 특별한 행동을 한 사람도 전혀 아니었다. 의외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이 북한 정찰총국 소속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모양이던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찰총국으로
정찰 청구니까 이게 그 외국에 뭐 간첩 보내고 이러는 데죠? 정찰 청구는 이제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남 도발 또는 대남 간첩 이런 작전들을 수행하는 그 역할이 하나 있고 해외 공작을 수행하는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공작 파트가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정철이가 거기일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잡히지 않은 4명 용의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사람네들 지금 오늘 아침 보도해 본다면 17일 날 이미 평양에 도착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예? 그러니까 이걸 말레이시아 경찰이 그래도 이번에 수사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빨리 이렇게 알아차리는 걸 보면은요. 지금 이제 그것을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게 이 4명의 용의자는 원래는 15일 정도의 출국 예정일로 들어올 때 그렇게 쓰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13일 날 그 테러가 끝나자마자 바로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바로 출국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국 기록들은 다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인도네시아로 갔다가 두바이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갔다가 평양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제 한 3, 4일의 기간이 있었는데 초동의 수사가 제대로 됐더라면 바로 이제 공항에서 잡을 수도 있는 거지만 워낙 그 사안 자체가 뭐 긴박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미 티켓팅을 끝낸 상태에서 그 사건이 그 정리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바로 나가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당국으로서도 뭐 속수무책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용의자 5명 말고 또 북한인 3명이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세 사람이 지금 리 지우라는 사람이 50세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그 경찰 부총장이 이야기는 저력자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이 사람 한 사람하고 또 나머지 2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사진만 있지 실명이나 이런 것들 전혀 지금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제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예. 이게 그리고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이 독살은 확실한 것 같다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독극물이 어떤 건지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그 화면에 그 헝겊으로 이렇게 싸는 장면도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동작들이 한 1, 2분 정도의 화면이 지금 공개가 됐는데요. 독극물이 지금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말레이시아 당국이 확인을 지금 아직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신종 독극물로 그 살해가 이루어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시신은 어디로 갈 거라고 보세요? 지금 사실 그 문제도 굉장히 지금 논란거리입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유가족이 정확하게 그 확인한 뒤에 시신을 돌려주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말레이시아 당국은 공식적으로는 지금 김철이라고 하는 여권상의 이름의 김정남을 지금 범행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결국 북한에게 바로 그 시신을 돌려주지 않고 사건이 완벽하게 종결될 때까지는 말레이시아에서 이 시신을 보관하고 있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다. 왜냐하면 지금 김정남의 그 가족들이 말레이시아까지 와서 시신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제가 궁금한 게 북한하고 말레이시아가 굉장히 관계가 좋은 관계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북한 광부들도 많이 가서 일을 하고 있고, 뭐 평양에 제일 큰 대사관 2개가 중국하고 말레이시아 대사관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자, 말레이시아하고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건 말레이시아가 북한과 단교를 하느냐 여부를 한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저도 왜냐하면 과거에 그 미얀마 랭군 사건이랄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당시에 미얀마가 북한과 단교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미얀마가 북한과 가까운 나라였는데도 단교를 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말레이시아는 북한과 아주 특수한 관계로 우리가 인식할 정도로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만약에 북한 소행으로 결론이 난다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를 하거나 또는 미국은 뭐 테러 지원국 제지적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서 말레이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면 단교까지 간다면 말레이시아는 북한의 소행으로 명백하게 이 사안들을 규정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김정남을 보호해 줬었다면, 김정남과 가족들을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암암리에 굉장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중국이 공식적으로 가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비공식적으로 그런 압력을 가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마침 지금 19일부터 북한산 석탄을 중국이 수입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수출량에서 전체 한 40%를 차지하는 게 대중 석탄 수출이거든요. 그걸 올해 1년 동안 지금 안 하겠다는 건데, 수입을 안 하겠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번 사건 또는 지난번 그 미사일 발사 이런 것과 연관돼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추론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으로서는 뭐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불편한 심기는 비공식적으로 표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